여러분 안녕하세요. 기초의 기초 21번째 시간이죠. 자, 이번 시간부터는요. 우리가 시제에 대해서 공부를 한다고 했는데 첫 번째 기본 시제 할 거고요. 그중에서 시제의 전반적인 이야기와 함께 현재 시제에 관해서 좀 자세하게 활용하는 방법을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모두 영어를 잘하고 싶잖아요. 이 영어라는 언어의 핵심은 바로 동사거든요. 동사만 잘 구성을 해도 혹은 그걸 잘 구사하시면 영어를 훨씬 더 수월하게 그리고 더 유창하게 하실 수가 있어요. 그 중에서도 뭐든지 기본이 중요하니까 동사도 기본 시제를 잘 구사하시면 여러분이 하고 싶은 거의 모든 표현을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기본 시제를 하기에 앞서서 시제란 무엇인지 조금 얘기를 나눠보고 또 오늘 그 기본 시제 중에서도 가장 많이 쓰이고 있는 현재 시제 구사 방법 그리고 쓰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자, 시제라는 것이 무엇이냐면요. 보통 우리가 시간이라는 개념하고 시제라는 개념을 동일하게 여기고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세요. 근데 실제로는 전혀 그렇지 않고요. 시간이라는 것은 계속 흘러가는 유동성이 적용이 되는 개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일단 1초, 2초, 3초 계속 이렇게 흘러가는 시간을 일직선상으로 나타낼 수 있다고 가정을 하고요. 그리고 내가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무언가를 보고 있고 이런 시간들을 현재 시점이라고 봅시다. 이 현재요. 그러면 이 현재 시점에 발생하는 것을 우리는 현재 시제로 표현을 하거든요. 시간은 계속해서 흘러가는 것이고 어떤 사건이 현재 발생하고 있을 때 그걸 얘기하는 걸 시제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소리냐 하면 시간은 계속해서 객관적으로 흘러가는 개념입니다만 시제라는 말은 굉장히 그것과는 달리 상대적인 개념이고 또 주관적인 개념이다라는 겁니다. 주관적이고 상대적인 개념이 무슨 말일까? 제가 조금 쉽게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어떤 두 사람이 내 눈앞에서 이렇게 만나고 있어요. 되게 사이 좋아 보여요. 이렇게 머리를 맞잡고 이렇게 손도 잡고 있어요. 이 둘이 이렇게 서로 맞잡고 만나고 있는 상황. 요거를 우리는 영어로 meet라고 할 수 있겠죠? 자, 만나고 있는 상황을 내가 여기서 본 거예요. 어라? 저 둘이 무슨 관계지? 이렇게 둘이 사귀나 봐. 자, 제가 지금 봤습니다. 그럼 이 본 시점, 그러니까 내가 보았고 이 어떤 사건이 발생한 시점을 발생 시점, 제가 이렇게 적어놔 버릴게요. 발생 시점. 그리고 이걸 본 순간, 내가 본 순간 발생한 이것을 말하고 싶어요. 그러면 이걸 이제 말한다고 봅시다. 이렇게 입술을 그려 놓을게요. 말하고 있다고. 이걸 발화한다고 하거든요. 이 언어학에서는 말한다, 발화한다. 그래서 발화 시점 이렇게 봅니다. 내 눈앞에서 발생하는 것을 내가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그럴 때에는 이 두 사람이 하는 행동을 내가 지금 말하고 있으니까 지금 발생하는 일이야 해서 현재 시제로 나타내 주는 거죠. 현재 시제는 다시 말해서 무슨 뜻이냐 하면 내 눈앞에서 발생하고 있는 걸 실시간으로 전달할 때 사용할 수 있는 개념이라는 겁니다. 자, 현재 시제에 정리 한번 해볼게요. 현재 시제라는 개념은 어떤 사건이 발생하고 있는 그 발생 시점과 그것을 전달하는 자가 말하는 발화 시점이 서로 동일해야지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개념이에요. 자, 현재 시제 볼까요? 내가 지금 말하고 있는 게 항상 현재예요. 말을 하는 거. 그러니까 실시간으로 말을 하고 있죠. 자, 발화를 하고 있고 내 눈앞에 저 두 사람이 이렇게 만나고 있으니까 나는 현재 시제를 사용할 겁니다. 그죠? 그래서 현재 시제를 사용하는 경우는 주로 지금 발생하고 있는 현재의 어떤 사실을 언급하거나 아니면 그 사실을 지금 중개하고 있는 것 아니면 설명을 하고 있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어요. 예를 들면 뭐 이런 거죠. 자, 제가 이걸 여러분께 이렇게 보여주면서 This is a pen. 여러분 이건 펜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설명드렸어요. 그러면 This is a pen 할 때 우리는 동사 is를 지금 사용을 했죠. 이 is가 가지고 있는 역할이 지금 뭡니까? 현재 시제로 쓴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무언가를 눈앞에 보여주면서 설명을 하거나 아니면 중개를 하는 그런 상황이 왔을 때
저 둘이 지금 손잡고 있어. 이렇게 중계를 하거나 아니면 현재 어떤 사실을 언급할 때 쟤네 둘이 서로 사랑해. 아니면 지금 만나. 이런 표현을 할 때 현재 사실일 때 당연히 현재 시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현재 시제를 사용하면 주로 어떻게 해석하면 되나요? 그냥 지금 뭐뭐 한다 이렇게 하면 되죠. 뭐뭐 하다 혹은 뭐뭐 한다 아니면 뭐뭐이다 이 정도로 해석을 하게 될 거고 이 현재 시제를 나타내는 방법은 동사의 원형이겠죠. 기본적으로. 다만 주어가 3인칭 단수인 경우 주어가 3인칭 단수인 주어일 때 그럴 때는 동사에다가 뭘 쓰나요? s나 es 붙여주겠죠. 자, 동사 원형만 쓰는 게 아니고 여기다가 s나 es를 붙여주는 작업을 합니다. 우리가 이제 시제 나타낼 때 요 방법은 배웠죠? 우리가 일반 동사 할 때. 자, 레슨 8에서 이미 배우고 왔어요. 현재 시제라는 건 지금 발화하는 시점과 사건이 발생하는 게 서로 일치할 때 그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시제라는 것은 시간이 아니라 어떤 말을 하는 시점과 그 사건이 발생한 시점 사이의 관계를 나타낸다는 거죠. 자, 그럼 또 현재 시제로 나타낼 수 있는 몇 가지가 있어요. 이 사실은 이 부분은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것이고요. 앞으로 우리가 알고 있어야 하는 것들을 지금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어떤 사람이 이 둘이 만나는 걸 목격을 했어요. 그런데 이 둘이 지난주에도 만났어요. 그리고 그 지난주에도 만났어요. 요런 패턴을 놓고 봤을 때, 자, 오늘이 만약에 화요일인데, 화요일이면 그 전에 화요일에 만났어요. 그 지난주 화요일에도 만났어요. 그렇다면 우리 예상할 수 있죠. 더 나중에 다음 주 화요일에도 만날 것 같아. 그쵸? 자, 이렇게 패턴을 가지고 있는 어떤 일, 이런 걸 반복 패턴 혹은 반복적인 습관이라고 영어에서 얘기를 해요. 반복, 그러니까 일정한 패턴을 가지고 있는 일이거나 아니면 습관적으로 발생하는 일, 그러니까 어떤 조건이 충족되면 그 일이 항상 발생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둘이 뭐 휴가가 맞았다거나 아니면 뭐 비가 온다거나 뭐 비가 오면 밖에 나간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어떤 조건이 충족되면 항상 그 일이 발생하는 거예요. 이런 경우에는 현재 시제를 사용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시간이라는 개념은 현재라는 시간을 놓고 봤을 때 현재보다 먼저 발생하는 걸 우리는 과거라고 해요. 실제로 과거 시제라고 알고 있고 현재를 기준으로 나중에 발생할 일을 우리는 미래라고 알고 있어요. 맞죠? 그런데 현재보다 먼저 발생한 이 일과 이 일, 그리고 앞으로 발생할 이 일도 사실은 이렇게 계속해서 발생하기 때문에 현재 시점으로 표현할 수 있다는 거죠. 현재 시제로 만들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 현재 시제라는 것이 시제는 상대적이고 주관적인 개념이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봤을 때는 한 요 정도까지는 그러니까 내 눈앞에 발생하고 있는 저 사실만 현재 시제다. 이렇게 사용할 수 있지만,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어떤 사람은 이렇게 좀 더 넓은 범주를 현재 시제라고 간주할 수 있어요. 내가 봤더니 쟤네 지난주에도 보던걸? 이렇게요. 근데 어떤 사람 눈에는, 야, 쟤네 작년에도 저랬어. 이러면 이만큼 훨씬 더 넓은 개념을 현재로 적용을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시간, 시제라는 부분이 굉장히 사람마다 다른 거예요. 우리가 아침에 8시에 일어나야 되는데 엄마가 밖에서 8시다 이러면 벌떡 일어나죠. 그리고 나가서 시계를 봤는데 7시 20분이야. 이럴 때요. 엄마 8시라며? 하면 엄마는 이제 8시야.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 그러니까 엄마가 알고 있는 시간과 우리가 알고 있는 시간, 이 현재로 표현할 수 있는 지금 8시라는 범위가 되게 다르거든요. 이렇게 사람마다 각각이 달라요. 엄마랑 나도 이렇게 다르게 얘기를 하는데 사람마다 또 얼마나 다르겠어요. 그래서 이 시제를 표현할 때는 기본적으로 이 현재의 범주가 어디까지인가, 그리고 상식적으로 어느 범주까지 포용할 수 있는가, 이 정도에 대한 생각을 해보고 말을 하는 게 좋겠죠. 원어민들은 굉장히 쉽게 할 테지만 우리는 한 번쯤은 이렇게 생각해보고 넘어가야 더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반복적인 패턴을 갖고 있거나 습관을 나타낼 때 이렇게 쓸 수 있다. 예를 들면
자, 그들이 만났다 하면 그들은 과거에 만났거든요. 근데 걔네는 야, 매주 만나. every week. 평일엔 맨날 만나나 봐요. every week 아니면 every weekend 이렇게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주거나 every holiday 아니면 every 그다음 뭐 쓸까 Tuesdays 이렇게 표현을 할 때요. 자, 이렇게 매번 패턴을 가지고 있으면 그렇죠. 아니면 그가 책을 읽는데 매일 아침마다 책을 읽는 거예요. 그러면 그는 책을 읽는다 read에다가 3인칭 단수가 주어니까 현재형일 때 s 붙이죠. 자, 그는 책을 읽어요. 언제? every morning. 책을 읽을 수도 있고 뉴스페이퍼 읽을 수도 있고 아무튼 뭐든 닥치는 대로 읽는다. 그러면 reads까지만 쓰면 되겠죠. He reads every morning. 매는 아침마다 뭘 읽어.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자, 그렇다면 과거지만 우리가 봤을 땐 과거지만 어떤 패턴을 가지고 매번 발생하는 일일 경우에는 현재 시제로 나타내 줄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과거에도 적용이 됐고 지금도 적용이 되고 앞으로도 적용이 되는 어떤 진리 같은 거 아니면 자연 법칙 같은 것도 현재형으로 나타낼 수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진리, 불변의 진리 이렇게 표현을 많이 해요. 변하지 않는 거. 진리를 나타내거나 어떤 격언, 시대를 거슬러도 적용이 되는 말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어디 벽에 써 있다 그러죠. 동굴 벽에. 요즘 애들은 버릇이 없다. 네, 그 시대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랬고 아무튼 어르신들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자, 격언 아니면 자연 법칙. 그러니까 시대를 거슬러서 모두 적용이 되는 어떠한 법칙이나 아니면 어떠한 진기한 말들 이런 것들도 현재 시제로 나타내 줄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물은 순수한 물은 100도에서 끓는다고 하죠. 그러면 pure water 왜 R이 들어갔지? R은 없는 걸로 쳐주세요, 여러분. 자, water 그러면 pure water boils 하면 물이 끓는다. 자, 3인칭 단수 취급한 거예요. 물은 셀 수 없는 명사니까. 그럼 boils at 그래서 100도씨에서 100 degrees Celsius 이렇게 100도씨에서 끓는다 이런 표현을 했을 때 boils도 지금 현재 시제를 사용했죠. 과거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어쨌든 앞으로도 그럴 것 같아요. 100도씨에서 순수한 물은 끓습니다. 그러니까 진리에 해당하는 거예요. 아니면 자연 법칙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있고요. 또 뭐가 있을까요? 제가 예전에 좋아했던 말인데 열심히 노력하라는 의미로 Rolling Stones gather 요거 동사로 썼습니다. 요게 e로 쓰면은 형용사나 이런 의미로 사용할 수 있지만 gather 하면 모으다라는 동사예요. 이렇게 a로 쓰면 gather no mouse mouse는 이끼거든요. 제가 중학교 때 제일 좋아했던 속담인데 자, 구르는 돌은 이끼가 끼지 않는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노력을 하면 고인물이 되지 않는다. 그런 얘기였어요. 자, 어쨌든 이것도 속담이거든요. 어느 시대에나 통용할 수 있는 격언 혹은 속담, 진리 같은 것들이죠. 그래서 또 이렇게 현재형으로 사용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선생님이 말씀하셨다. 구르는 돌은 이끼가 끼지 않는다고 이렇게 표현을 해도 선생님이 말씀하신 건 물론 당연히 과거지만 이 사실 자체는 과거, 현재, 미래에 다 적용이 되거든요. 그래서 선생님이 말씀하셨다는 과거 시제로 사용을 했지만 구르는 돌은 이끼가 끼지 않는다고 이 부분은 계속해서 현재형으로 사용을 하는 거예요. 이걸 지금 잘 알고 계신다면 나중에 기본으로 넘어가시고 실제 문제를 푸실 때 제가 하는 말을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시제일치라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같이 배우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또 현재 시제는 뭘 나타낼 수 있냐면요. 우리가 이걸 놓고 봤을 때 이렇게 미래에 발생하는 일도 현재 시제로 나타내는 경우가 있었어요. 어떤 미래냐면 아주 가까운 미래요. 가까운 미래. 가까운 미래는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예상할 수 있고 예정되어 있는 미래를 말해요. 예상할 수 있고 예정되어 있는 미래요.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짜장면을 주문했는데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전화를 했더니 예, 지금 갑니다. 이렇게 말을 해줬어요. 지금 갑니다. 지금이라는 now라는 말과
간다라는 go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지금 갑니다 이렇게 표현을 했거든요. 근데 우리는 듣는 입장에서는 아, 이제 오겠구나 이렇게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지금 갑니다라는 현재로 표현했지만 이제 출발한다는 소리고 내가 듣기로는 이제 곧 들어온다는 얘기죠. 즉 가까운 미래를 나타내지만 우리는 이렇게 현재 시제를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상할 수 있는 미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현재 시제로 사용한다는 거죠. 그러면 그녀가 곧 올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면 그녀가 여기에 올 거다 하면 물론 she will come 이라는 단어로 써서 미래 시제를 나타낼 수도 있겠지만 그냥 단순하게 금방 올 거야 그러면 she comes 그녀가 온다 here 이렇게 하면 되겠죠. 우리 here이라는 말을 나중에 좀 더 어려운 단계로 넘어가시면 here를 맨 앞에 붙이는 경우도 있어요. 이렇게. 자, 순서를 바꿔서 쓰는 건데요. 어린아이들이 막 장난을 하고 있는데 뭐 아빠 물건을 만졌어요. 근데 저기에 아버지가 오는 거예요. 그러면 야, 아빠 온다 피해. 이런 말 하죠. 그러면 here comes 뭐 your father 할까요? 너의 아버지가 오신다. 도망가. 자, 이렇게. 이럴 때도 보면은 현재 시제를 지금 사용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현재 시제를 사용해서 나타내 줄 수 있다는 거죠. 가까운 미래. 아버지가 지금 도착했다가 아니고 도착한다가 아니고 지금 오고 계시는 거예요. 야, 아빠 온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니까. 그래서 이 색깔 다르게 해볼게요. 자, 이렇게 현재 시제를 가지고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는 경우들을 봤어요. 딱 하나가 남았는데요. 이게 제일 어렵습니다. 이 현재 시제를 출제자가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어떤 시험이든지. 그중에서 시험 문제에 무조건 나오는 부분이 뭐냐? 들어본 적이 있으실 수도 있어요. 시간과 조건의 부사절. 시간과 조건의 부사절에서는 현재가 미래를 대신한다. 이거 되게 재밌어요. 제가 중학교 때도 이걸 외웠고 고등학교 때도 외웠고 대학 가서도 외웠고 그리고 가르치는 지금도 여러분께서 외우게 만들고 그리고 여러분들도 학교 다닐 때 들으셨을 거고 지금 현재의 모든 시험에도 이게 다 적용돼요. 뭐 GTF에도 적용되고 또 이 뭐 토익 시험에도 적용되고 지금도 이러고 있어요. 너무 많이 쓰인다는 얘기가 되겠죠. 자, 왜 이걸 출제자가 좋아하냐면 시간과 조건의 부사절에서는 현재가 미래를 대신한다. 이 문장이 포함된 예시문을 제가 한번 드려볼게요. If it rains tomorrow. 그러면 뭐라고 해석하냐면 내일 비가 온다면 이거예요. 그리고 I will not을 줄여서 제가 won't 이렇게 표현해 볼게요. I won't go out. 내일 비 오면 나 밖에 안 나가? 집에 있을 거야. 이런 표현입니다. 내일 비 오면 나 밖에 안 나가요. 그런데 tomorrow라는 표현을 했거든요. 내일이라는 표현. 그러면 이 내일이라는 말은 미래를 나타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수험생들이 무슨 생각을 했냐면 rains를 왜 썼지? 미래로 바꿔야지.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치고 다 틀려요. 이 시간과 조건의 부사절을 잘 해석을 해보시면 뭐라고 해석하냐면 시간은 뭐뭐 할 때 그리고 조건은 뭐뭐 한다면 이런 표현으로 사용을 하는데요. 두 개가 되게 비슷해요. 예를 들면 이거 if 대신에 when으로 바꿔도 돼요. when으로 바꿔도 내일 비가 오면 나는 밖에 안 나가 이런 뜻이죠. 내일 비가 올 때지만 우리는 해석을 내일 비가 오면 밖에 안 나가 이렇게 하는 게 자연스럽잖아요. 그러니까 되게 비슷하게 시간과 조건을 나타내고요. 이렇게 시간과 조건을 나타내주는 애들을 부사라고 불러요. 그래서 부사인데다가 주어 동사가 들어가 있으니까 절인 거예요. 그래서 시간과 조건의 부사절이라는 말이 어려운 게 아니라 그냥 뭐뭐 할 때 아니면 뭐뭐 한다면 이라고 해석되는 애가 등장한 절은 그러면 가까운 미래를 나타내는 거 아니면 조건을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에 현재 시제를 사용해서 미래를 나타내 줍니다. 왜냐하면 아까 제가 이런 얘기 했었어요. 어떤 일정한 조건이 충족되면 그 일이 계속해서 발생을 하는 거예요. 그 조건이 나타날 때마다. 그런다면 그거는 일종의 습관에 해당하는 거고 반복되는 패턴이니까 과거에도 미래에도 적용이 될 수 있어서 우리는 현재 시제를 사용할 거거든요. 그거랑 아주 멀지 않은 개념이에요. 어떤 조건이 충족되면 그 일이 발생한다. 그 얘기를 내가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현재 시제로 나타내는 겁니다.
이게 왜 어렵냐면요. 문제를 낼 때 출제자가 또 이런 문제도 낼 수가 있어요. 똑같은 문장인데 I don't know. 우리가 의문문 만들기 배우고 왔잖아요. 그때 의문사가 없는 의문문 만들기 할 때 제가 요렇게 가르쳐 드렸는데 if 그가 he 올지 안 올지 모르겠다. 이런 표현을 한번 해봅시다. 자, 이 표현은 맞는 표현이에요. 왜 그럴까요? 자, 여기를 보시면 I don't know 하고 몰라 한 다음에 그가 올지 안 올지라는 표현이에요. 뭐뭐인지 아닌지 라고 지금 여기는 뭐뭐인지 아닌지 이렇게 해석이 됐어요. 뭐뭐인지 아닌지 이거 아니면 이거 이렇게 해석하는 경우는 명사거든요. 얘의 품사는 지금 명사절이에요. 우리는 부사절 찾았어요. 시간과 조건의 부사절 뭐뭐 한다면으로 해석되는 if여야지 이렇게 will을 쓰지 않아요. will 쓰면 안 돼요. 그런데 이 부분에서는 뭐뭐인지 아닌지는 명사를 나타내기 때문에 will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제대로 머릿속에 탁 넣고 있지 않으신 분들은 시험 나올 때마다 틀리게 되겠죠. 그래서 이거 틀리시는 분들 많아요. 그래서 제가 몇 번이고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 개념을 한번 보자고요. 현재 시제를 사용하는 것은 발생하는 시점과 발화 시점이 서로 같아야 합니다. 그래서 현재 어떤 사실이나 무언가를 설명하고 중개할 때 쓸 수 있고요. 그것이 어떤 일정한 패턴을 가지고 반복될 때, 조건이 충족될 때 그때마다 발생된다면 이렇게 사용을 할 수가 있는 게 되겠죠. 그리고 어떤 계속해서 어떤 조건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거니까 자연의 법칙이나 격언이나 진리 그리고 가까운 예정돼 있고 예상할 수 있는 미래도 나타내 줄 수 있고요. 이거 진짜 중요하죠. 시간과 조건의 부사절에서는 현재 시제가 미래를 대신한다. 여기까지 알고 계시면 시제의 기본 시제에서 출제되는 거는 아마 거의 다 현재 시제에서 출제되기 때문에 잘 알게 되시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영어를 구사할 때도 굉장한 도움이 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이 기본 시제에 과거 시제하고 미래 시제를 다음 시간에 할 건데 요거 지금 잘 기억하고 계시면 큰 도움이 되실 거예요. 현재를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 어떤 일이 이렇게 현재보다 먼저 발생하면 과거 시제였는데 그런데 어떤 사람들의 인식으로 봤을 때 여기까지 내가 볼 때는 여기까지인데 다른 사람이 볼 때 여기까지 현재 영역에 포함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과거 시제를 나타낼 때는 현재 영역에 포함될 수 없는 상식적으로 포함될 수 없는 부분이고 미래를 나타낼 때는 또 상식적으로 가까운 미래에 포함될 수 없는 개념이라는 거 같이 알고 계시면 현재 시제를 구사하는 데도 더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그럼 저는 다음 레슨에서 다음 나머지 기본 시제로 돌아올게요. 바이바이.